자, 예, 41페이지 이제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입니다. 자, 이제 시행자 정해졌어요. 시행자 누구를 시행자로 할까요? 우리 학원 앞이 3m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인선씨가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입안도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고시했어요. 자, 누가 시행자 될까요? 그럼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할까요? 인천시장을 시행자로 할까요? 아니면 현대를 시행자로 할까요? 현대를 시행자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아까 이런 요건이 있으면 그죠? 네, 그러면 인천시는 재미없으니까 현대로 할까요? 자, 그러면 현대가 이제 시행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 되면 현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 누르면 이제 설계 도수도 빼고 공사 착공 언제 할 건지 준공 언제 할 건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뭐라 한다고요?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한다. 자, 그러면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하는데 근데 사업계획을 작성했으면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행자는 사업계획 작성해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신청해야 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구냐? 그래 그렇게 사업해라 라고 실시계획 인가할까요?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인가를 받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를 받아라. 인가를. 자, 현대가 국장이 시행자 현대를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받고 그리고 이제 인천시에서 현대가 시행자 지정이 됐으면 그때는 국장이 아니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인천시장한테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김포시에서 김포시장이 사업을 한대. 그러면 김포시장도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일반 시장 군수도 받아야 돼요. 자, 누구한테 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장 군수가 이 결정은 도지사가 하잖아요. 결정은 그러니까 시장 군수나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국장한테 지정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인가권자다. 이들이 누구예요? 결론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결정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요. 자, 그래서 밑에 인가권자 시행자를 국장이 지정한 경우 국장한테 받고 그리고 시행자를 국장이 아닌 자가 지정한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를 받아라. 그러면 현대는 이제 우리 인천시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니까 인천시장한테 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장은 즉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인가를 할 때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내가 인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한번 제시해 보세요라고 사업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그리고 열람을 시켜요. 열람을 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세요라는 거예요. 열람은 몇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14일 이상 열람시키고 의견 있는 사람은 그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대가 우리 인천시장한테 사업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받았는데 인가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나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인가를 받아라. 변경이나 폐지는 똑같은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이나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 저는 경미가 싫어요. 그죠?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B번에 보니까 경미한 변경 나왔습니까?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기를 시험에는 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했어요.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 미만 공적 개발의 경미는 10%예요. 10% 미만의 이런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인가권자가, 자, 그러면 인가권자가 인가를 하는데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을까요? 인천시가 현대한테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나 환경 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도 있을까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 제목만 알면 돼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인가권자가 인가를 할 때 또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인가할 수도 있나요? 돈도 예치하게 하고 예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가 누구일 때는 보증금 예치 안 해요. 공공사업자는 안 한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공사업자다. 그러면 김포시장한테는 야, 너 도지사가 인가를 해주면서 너 못 믿겠으니까 돈 내고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김포시장이 서운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공공사업자 뭐 LH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동이 나오면 무조건 민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실시계획 폐지 있죠. 폐지. 근데 폐지 그리고 실효가 있는데 여기는 다음 과정에 설명할게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가를 했어. 인가를 했으면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또 함께 인가 신청할 때 다른 법이한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관련 인허가도 받으면서 봐요. 부수의 효과는 관련 인허가 의제. 그런데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준 받은 것으로 인허가 의제사항이 뭐냐?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효과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더라.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직접적인 효과는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현대가 사업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작성했을 때 인천시가 그래 그렇게 하라고 사업계획 인가해 줬으면 직접적인 효과는 이제 인가받았으니까 사업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대로 사업하겠죠. 자, 이제는 사업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사업을 들어가는데 시험에서 시설 사업에서 참 또 잘 나오는 파트가 아까 시행자 파트가 잘 나온다고 그랬죠? 시행자하고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자 지원 조치에 관련된 규정들. 자, 이 시행자 지원 조치가 시험에는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4번의 시행을 위한 조치 나왔죠? 자, 거기를 잘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시행을 위한 조치. 자, 먼저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할 적이 넓으면 2개 이상의 지역으로 나눠서 사업할 수도 있나요? 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은 사업할 수 있어요. 제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분할 시행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현대가 사업을 하는데 자, 사업 시행에 여러 가지 서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공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에 관련된 관계된 서류를 이 시행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무료로 공적 개발하는 것이니까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계 서류 무료 열람 등 할 수 있다. 여기도 제목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시행자가 도로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땅을 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협의도 하고 그러려면 사전에 서류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당사자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서 서류 송달 보내기가 어렵대.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업 포기해야 되나요? 그때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서류 송달이 어려우면 법원이나 행정관청이나 신문에 공시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을 보는 뭣도 인정한다고요. 공시송달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도 인정한다. 이렇게 여기도 제목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도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시송달을 할 때는 여기 행정청인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자, 그런 규정들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죠. 이런 지문들은 그냥 간단해 보시고 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입니다. 자, 현대는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1차적으로 도로가 놓여질 부지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설 부지에 있는 갑돌이, 울돌이 땅을 사야 돼. 병식이도 땅 사야 되고. 근데 갑돌이, 울돌이는 이 보상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협의 매수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이 병식이는 근데 죽어도 안 주겠다고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식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을까? 현대가 지금 현대는 이 시행자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죠. 자,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이 병식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시설 사회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수용권 인정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시설 부지네. 여기가 지금 도로가 놓여진 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상을 보니까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유의 권리 한마디로 그걸 다 토지 등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 등은 즉 모든 권리, 소유권이든 소유권 유의 권리든 모든 권리는 다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거기 대상 기업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이게 이제 소유권이고 그리고 또 밑에 니은번은 소유권 외의 권리 그랬죠. 한마디로 그 시설 부지 내 토지 등은 다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수용 사용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범위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시행자에게는 수용 사용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이 도로 부지로 제공되지는 않는데 인접된 토지 등이요. 인접된 토지 등이 물건의 재료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업성 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현대는 이 부분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인접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저런 문장 나오면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자, 기억할 것은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인접지에 대해서는 이게 도로 부지로 제공되는 땅 아니잖아요. 사업상 필요하니까 한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인접이란 단어 나오면 그때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이란 단어 나오면 수용권 인정된다 이러면 안 돼요.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을 인정하지만 인접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접지 뭐만 인정한다고요? 사용권만 인정한다. 그래서 인접이란 단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는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 인접지 수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그러면 방금 전에 시설 부지 안에 있는 토지 등은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수용. 여기에 있는 병시가 저 안 주겠습니다라고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용권 행사해야겠죠.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용 법률. 이게 이제 수용의 일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치법이다 그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용 법률. 공치법을 준용해라. 준용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라. 그죠? 따라라. 그런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또 두고 있어요. 시행자가 원활하게 수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원래 수용을 하려면 공지법에 근거해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수용권이 설정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서는 이 시행자가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사업 인정이 이미 있었던 걸로 본대. 언제 시행자에게는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고요.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아까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죠. 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 그래서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 인정 안 받아도 이미 수용권은 설정되어진 걸로 본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갑돌이 땅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실시계획의 고시가 되면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을 본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억할 것은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 기억하셔야 돼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 자, 그러면 아까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고 실시계획 인가되고 고시가 되면 이미 수용권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자, 이제 병식이 땅 뺏어와야겠죠.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봤으니까 이제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뺏어오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야 돼. 나 이제
여기 있는 병식이 땅 뺏어오겠습니다. 신청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결 신청이라고 그래요. 저 수용권이 있으니까 이 병식이가 땅 안 준다고 그러는데 자, 땅을 뺏어오겠습니다라고 신청. 수용 실행 신청을 재결 신청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천시에서 있잖아요. 인천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있어요. 수용위원회에다가 현대는 이 병식이 땅 뺏어오겠습니다라고 신청한다는 이야기.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수용 실행 신청. 근데 원래 공지법에서는요.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는 몇 년 이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야 되냐면 공지법은 1년 이내 해야 돼. 만약에 시행자가 1년 이내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이 갑도의 땅 병식이 땅 뺏어오겠습니다라고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1년 경과 다음 날 사업 인정이 법률의 규정에서 폐지가 돼버려요. 폐지되면 수용권 설정이 박탈되니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에서는 시행자가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부에서는 언제까지 뺏어오면 된다? 예, 사업 재결 신청 기간이 연장돼 있어요.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뺏어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에게 너무너무 큰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공시법 규정에서는 1년인데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 하여야 한다. 그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뺏어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 시행 기간이 뭐 10년이면 10년 안에 뺏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굉장히 안 좋은 조항이죠. 시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항이고 그래서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수용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되시죠? 자, 이 부분들 수용에 관련된 이 지문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니까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대가 시행자예요. 이거 도로가 노이즈를 부지고 근데 도로가 노이즈를 부지 안에 여러분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시설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는 무슨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돼야 된다고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 양도돼야 돼. 그러니까 현대한테만 줘야지 이 국유지 공유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치입니다. 시설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돼야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면 그 행위는 법률 행위는 뭘로 보겠다고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렇게 시행을 위한 조치들, 이 규정들. 그래서 시행자하고 시행을 위한 조치, 이런 규정들 잘 체크하시고 시설사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절차 이렇게 흐름하시고 시행자와 시행을 위한 조치, 이런 규정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타인 토지 출입이 있어요. 자, 작년에 시험에 타인 토지 출입 이 규정이 출제가 됐었죠. 근데 타인 토지 출입은 이 시설 사업에 한해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입안할 때 절차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하죠. 기초조사 할 때 필요하면 조사 측량으로서 나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한 경우나 또는 이런 시설 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전적 준비 절차로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계획부 전반적인 규정인데 여기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권자는 누가 출입할 수 있어요? 계획 수립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장도, 시도지사도, 시장군수도, 그리고 또 현대가 사전적 준비 절차로서 나무 땅 들어갈 수 있죠.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출입할 수 있더라. 이들은 이제 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기초조사를 위해서. 자, 그리고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전적 준비 절차로서 개인 토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후보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어떤 목적이에요? 계획 수립한 기초조사라든지 지가 동향이라든지 토지 거래 상황이라든지 또 시설 사업에 필요한 조사 측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출입 목적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시설 사업이니까 여기 현대 맞춰서 들어가 볼까요? 자, 현대는 아직 사업 전이에요. 산여적 준비 절차로서
여러분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 뭐 출입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출입의 절차를 두고 있어. 자, 출입할 때 이 현대는 들어갈 때는 이 관할구역의 장한테 출입 허가를 받고 들어가래. 자, 뭐 하라고요? 출입 허가 받아라. 관할구역 장한테 인천시한테 허가 받고 들어가야 돼요. 자, 출입 허가 받고 그리고 출입할 때는 출입 허가 받고 그리고 출입 매일 전에 여기에 있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들어갈 겁니다. 준비하고 계세요라고 사전 통지하라는 출입 7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 7일 전까지 소점관에게 시기와 장소를 통지합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는 출입 허가 받고 그리고 7일 전까지 소점관에게 통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국장이나 시도의사나 이런 행정청인자가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위해서 출입할 거예요. 여러분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관할구역의 장한테 출입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같은 식구끼리는 행정청은 출입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7일 전에만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들어갈 때는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출입의 절차와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갑돌이 이렇게 땅에 이제 조사 측량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 막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걸 조사 측량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건으로 봐서 제거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법에서는 출입을 위해서도 조사 측량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이 장애물로 보고 제거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은 해야겠죠? 공익을 위해서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조심하고선 이걸 장애물로 보고 제거 변경한다고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건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이 명백히 침해되는 거잖아요. 일시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땅을 일시 사용한다는 건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래서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할 때는 그때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소정관의 동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입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해 주거든요. 출입 7일 전에 통지만 하면 되지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는 없구나. 장애물 제거 일시 사용은 재산권의 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때는 소정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냐 없냐 이걸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할 때는 몇 일 전에 소정관에게 통지하는 여기는 3일 전 통지해라. 3일 전 통지해라. 근데 아까 출입할 때는 몇 일 전 통지했어요. 출입은 7일 전 통지. 요거 이게 잘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요. 동의 있냐 없냐 그리고 몇 일 전에 통지하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방금 전에 그러면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은 재산권의 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의가 이제 필수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정관의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서 동의 얻기가 곤란하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또 왜 행정청인 시행자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 장애물 제거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당해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고 일시 사용 제거 변경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일시 사용 제거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사항이 발생하면 통지 및 허가가 필요하다. 동의를 얻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통지 및 행정청인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통지하고 일시 사용 제거 변경 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일시 사용 제거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 얻지 못할 때 통지 및 허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법에서 이렇게 절차, 출입의 절차, 장애물 제거 변경의 절차, 이 절차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출입의 제한도 있을까요? 출입할 때 또 출입의 의무가 있네. 그 밑에 출입할 때는 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하고 제시하래. 그래서 증표, 공무원증 그리고 또 출입 허가 받았을 때 허가증. 출입할 때는 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입하지만 또 출입에 제한도 있을까요? 언제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출입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언제는 들어가면 안 돼.
그죠?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법에다가 한밤중에 그러면 좀 야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쁘게 포장하고 있어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누구의 승낙 없이 점유자의 승낙 없이 제가 사생활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가 아니라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점유자가 오케이 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대. 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인이란 말은 참아야 된다. 그죠? 누구한테 참으라는 거예요? 예, 그죠? 토지 점유자. 점유자는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라. 점유자는 왜 그래요? 자, 그럼 이 점유자가 너 못 들어와 그러면서 막 철조망 치고 드럼통 세우고 막 그래 지뢰 설치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수인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 그때는 1,000만 원. 그래서 저기 중간중간 동의 얻어야 되는데 못 오면 1,000만 원, 출입허가 안 받으면 1,000만 원. 거기 중간중간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막 써놨죠.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하면요, 그때는 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 수인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이야기예요. 과태료. 왜? 보상해 줄 테니까 참아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수인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 부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고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직접적인 침해니까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손실 보상해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손실 보상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은 누가 해야 된다? 보상 의무자는 누굴까? 손실을 보상할 의무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아까 우리 계획수립에서 조사 측량에서 공무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이 그 사람이 고의 가실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의무자는 행위자가 보상 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너는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여기를 행위자가 직접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행위자가 보상하면 공무원이 보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손해배상이지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회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할 의무자다. 그러면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협의할 거 아니에요. 협의. 누가 협의하겠어요? 이런 손실을 보상할 의무자와 그리고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한다는 거예요.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근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또 재결 신청. 여기서 재결은 아까 수용의 재결은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결은 우리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지 않으니까 보상금을 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재결이에요. 그래서 재결에는 수용 재결이 있고 보상 재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한다. 그런데 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이 불복이 있으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규정은 지금 없는 이유가 이런 보상 불복의 절차는 공치법을 준용한다는 얘기. 이 공치법에 있는 내용.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공치법 규정 준용한다는 말 나오죠. 그래서 공치법에 있는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 이런 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아까 수용할 때도 공치법 준용했죠. 이 공치법이 취득과 보상의 일반법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이기도 하고 토지수용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에서는 아까 우리 출입의 절차,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절차 동의 있냐 없냐 그리고 또 하나 출입할 때 보상 누가 해주느냐 손실이 발생한 보상 의무자 누구냐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3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밑에 보시면 나머지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보고 중검사 공사 완료 공고 있죠. 자, 그거는 그냥 절차만 간단하게 그려 놓으시고요. 그 밑에 절차까지는 공사 완료 보고 중검사 공사 완료 공고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서 이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설사업에서는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국토계획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맞습니까? 원래 6명이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 관할구역 나오면 6명이 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6명.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걸 6명이라고 해요. 자,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시설의 인접한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에게는 수용 사용권 인정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접 나왔죠. 인접 나오면 인접지는 수용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인접이란 단어 나오면 인접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장한테 인가받는다. 인가권자 물었죠. 국장한테 지정받은 사람 국장한테.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받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사후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 공고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잖아요. 인가 신청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세요라고 인가 신청하면 인가권자가 그래 그렇게 사발하고 인가 고시하죠. 근데 인가 고시할 때 이럴 때 시행자가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고하고 그리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켰죠. 몇 일 이상요? 14일 이상. 그래서 주민 의견 듣잖아요. 자, 그러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공고 열람에서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미한 변경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준공 예정일 변경하는 거 이게 사업계획이잖아요. 경미한 변경은 공고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 사업구역의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나요? 자, 그죠? 인가 받은 내용 변경할 때 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요거 경미한 변경 절차도 생략할 수 있지만 또 인가도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미한 변경은 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 10%. 공적 개발은 10%예요.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자, 비용 부담이 있는데 비용 부담은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 자, 비용 부담은 이거 나중에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44 이제 시설 사업은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시설 사업 그 정도만 딱 정리하시고 이제 매수 청구. 매수 청구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꼬박꼬박 있죠. 뭐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요? 모의고사가? 매수 청구 이런 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와. 자, 네, 매수 청구는 그만큼 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우리 학원 앞이 아까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인천시가 몇 미터 도로 놓겠다고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결정 고시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는 이 시설이 결정되면 이 결정된 사업의 시행 절차를 배웠어요.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결정됐는데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사업은 단계별 집행기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3년 이내 실시할 거면 1단계, 3년 이후면 2단계잖아요. 그럼 3년 이후다 그러면 이게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도로가 놓여질 부지 안에 갑돌이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갑돌이란 나지 소유자. 자, 을돌이라는 건부지 소유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땅에 인천시가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만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그럼 문제는 그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인천시에 이런 결정이 있으면 내 땅이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이런 행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시설 부지 안에서는 당해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천시가 여러분 땅에다 이런 결정을 해버리면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여기서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예, 빨리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보상받아서 나가기로 하지만 문제는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때 이건 어떻게 할까? 사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안에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면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게 돼요. 매수 청구란 내 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인데 여기서 장기 미집행이란 몇 년을 이야기할까? 시설이 결정 고시됐는데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10년. 결정 고시가 되고 10년 이내 미사업 시에는 10년 동안 힘들어도 좀 참아야 돼. 10년 이내 미사업 시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로 본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 토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몇 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그럼 뭘 가지고 할 거냐? 자, 판단 기준은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10년 이내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할 거냐? 자, 그죠? 실시객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매수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시행자가 실시객 작성하고 인가권자가 실시객 인가해 주잖아요. 그러면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한다? 실시객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누가 사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시설 부지 안에 있는 갑돌이, 울돌이, 그리고 병식이 있어. 병식이는 그런데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소유자예요. 그러면 여기 병식이도 내 토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병식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농지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도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참기 어려울 만큼 가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영구적인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축조가 안 되니까 이게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만 지목이 대. 또 여러분 지적법 시간에 지목 대 배우잖아요. 영구적인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지목이 대인 토지만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사달라고 할 수 있어? 갑돌이, 을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목이 대인 토지. 그런데 문제는 이 을돌이는 이미 토지 위에 건물까지 있어요. 2층짜리 건물까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이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해서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45페이지 그 표 보고 있어요. 위에는 절차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시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갑돌이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갑돌이, 을돌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병식이는 안 됐지만 그러면 누구한테 사달라고 매수 청구해요? 원칙은 누구? 원칙적인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원칙은 관할구역의 장한테. 자, 우리 인천시장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6명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여기다 또 국장한테 사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국장한테 사주세요. 그러면 국장이 한마디 해요. 뭐라고? 그리고 가 그래요. 어때 또 그런 것도 기억을 잘 하죠. 자, 가 그래. 자, 우리 6명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여기 현대가 사업하기로 정해져 있대. 그러면 현대한테도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대. 우리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여기 설치 관리자 의무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문제는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르대. 아까 우리 공동구 보니까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달랐잖아요. 공동구 설치는 시행자고 관리는 관할구역장이 했잖아요. 그럼 이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된다.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매수 의무자 이렇게 잘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매수. 자, 여기 현대가 있네. 현대가 아무리 현대가 돈 더 줄 것 같아. 매수 청구하면 아까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갑돌이가 이제 이렇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했어. 시행자도 어차피 땅 사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 시행자에게 사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매수 의무자는 삐리리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래요.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 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줘라.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는 말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매수 청구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다 매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현대는 누구한테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보해줘요? 매수 청구란 갑돌이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인천시장한테, 관할구역장한테. 관할구역장도 알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천시장한테 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천시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통지해요, 안 해요? 그때는 그래서 가로 안에 거기 있는 6명은 자기한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무자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6명에게 통지를 한다. 근데 가로 안에 매수무자가 6명이면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통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기로 했어. 매수하기로 했다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고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이내.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2년 이내 매수한다. 6월 2년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 문제침은 물어볼 때 매수 여부 결정인지 아니면 매수 기한을 물어본 것인지 꼭 구분해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갑돌이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매수하기로 했어요. 자, 매수하기로 했어 우리 현대가. 그러면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잖아요. 매수 가격, 땅 가격이 얼마다? 그죠?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치법을 준용해라. 그래서 거기 그 법이 이제 공시법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공치법 이렇게만 했더니 시험장에서는 공시법은 안 나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나오니까 못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 줄여서 공치법이라고 그래요. 공치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매수 절차는 공치법 준용한다. 자, 그래서 이 공치법에 근거해서 매수 가격이 산정됐어요. 매수 가격이 이 갑돌이 땅 가격이 1억이다 이렇게 산정됐어요.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자, 매수 방법은 어떻게 줘야 돼? 여러분한테 현금으로 받을래? 채권으로 받을래? 그럼 뭘로 받아요? 현금, 그죠? 현금 매수. 왜 채권은 싫어요? 기다려야 돼. 그죠? 채권은 상환기간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죠? 기다려야 되고. 또 이자도 또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매수무자가 누구든지 간에 지급은 현금으로 줘야 돼요. 현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매수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험에 원칙이 나올까? 예외가 나올까? 예외. 자, 단. 매수무자가 누구이면 지방자치단체이면 여기 현대는 안 돼요. 현대는 채권 발행 못합니다.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지자체라고 현금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가 어떨 때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자,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떨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한대요.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 그래서 시험에는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잘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을 물어보겠다.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죠. 매수무자는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 갑돌이가 원해요. 나는 돈 필요 없고 채권 주세요라고. 돈이 집에 겁나 많은 사람이야.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자,
원합니다. 원하면 주겠다. 근데 원하지 않아도 이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 자, 또는 그랬잖아요. 또는 매수 청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관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대.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란 말은 토지 소유자 갑은 맞는데 갑이 현재 그 지역에 용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그리고 또 갑돌이가 지금 놀리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예, 매수청관 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일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경우는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뭐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라도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이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럼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게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 기다리면 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이 상환기간은 언제냐? 자,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또 이 이자 어떻게 붙여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에서 상환기간과 이유를 뭘로 정하라고요? 조례로 정하세요. 조례로 정하세요.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상환기간 10년 이내 이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과 이유를 조례로 정한다. 자, 그러면 자, 이 채권은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일정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발행하잖아요. 이 채권은 국채예요, 지방채예요? 지방채죠. 그래서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준용해라. 지방재정법. 근데 여기를 공치법 준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매수 가격, 매수 절차. 요 놈은 공치법 준용해서 가격을 산정했고 절차 진행했잖아요. 근데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또 여기 국채법 그래도 안 되고 공치법 그래도 안 되고 지방재정법 적용한다. 그렇게 구분되니까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네, 지방재정법 준용한다. 채권 발행에 대한 내용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요 놈이 나오면 어려워요. 건축법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까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라고 했어요. 매수 여부 결정은 몇 개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보했잖아요. 자, 그죠? 그럼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 2년 이내 매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네. 자, 그러면 이 매수 청구란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또 매수를 2년 내에 매수 안 해주고 있어요. 지연되면 이 갑돌이는 이 시설 부지 안에서 지금 도로가 놓여진 부지잖아요. 이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한 것은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개발의 허가 매수 거부되고 지연되면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상업적인데 도로 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상업적 내 여러분이 지금 갑돌이가 땅 가지고 있는데 자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거부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거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습니다. 해당 지역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 시설 부지 안에서는 이런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역이 상업적이든 주거적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자, 매수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는 요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 공작물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원래 건물 못 짓으니까 사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도 지을 수 있대. 이 법이 정하는 요런 건물 지을 수 있대. 몇 층이야? 너? 3층이야.
3층에 딱 층수 제한했잖아요. 3층 이하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받아서 여기서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나중에 사업할 때 여기까지 보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보상해 줄 테니까 이렇게는 이행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3층 이하에 건축법 시행령, 우리 건축법 이제 건축법에 건물의 용도와 결합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있잖아요. 여기서 단독주택은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 말해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만 돼. 우리 집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공간 안 됩니다. 단독주택이라도 우리 집만 된다.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또 3층 이하에 뭐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생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는 일종 근생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있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생활설은 여기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 거부되어 지연되면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이종 근생시설도 여기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 근생은 다 되고 이종 근생도 여기서 허가받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요 놈은 안 된대. 안 되는 거 잘 보셔야 돼. 요 놈은 안 돼. 요 놈은 선치하면 안 돼.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요 놈은 안 된대. 요 네 가지가 뭐예요? 어둠의 시설이잖아요. 어둠의 시설은 제외한다. 어둠의 시설은 제한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어둠의 시설은 제한다. 어둠이 무서워요. 그잖아요. 어둠이 무서워요. 자,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이종 근생이거든요. 이종 근생. 자, 단란주점은 언제 가요? 밤에 가요. 어두운 시설이지. 안마실소 언제 가요? 밤에 가죠. 밤에.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 연습장 언제 가요? 밤에 가요. 밤에. 낮에 다니지 마세요. 자, 노래 연습장.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라고 했어요?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해요.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잖아요. 고시원을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중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네 가지. 고시원은 어때요? 어둡잖아요. 어두워. 자, 그래서 어둠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의술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3층 이하의 이런 단독주택 1종, 2종 근생시설, 단 2종 근생시설 중에 4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면 이런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사업할 때 여기까지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보상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침해돼요? 안 되죠? 만약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적이 상업적이를 한다면 상업적인데 도로 놓겠다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갑돌이는 상업적 내 토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결정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거 짓겠어요? 뭐 짓겠어요? 노보텔 짓고 룸사롱 짓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런 결정은 이런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효력을 잃는 걸 실효라 그러죠. 몇 년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이내 사업을 시행. 그래서 장기 미집행 그러면 10년이고 실효 나오면 20년이고 10년에서 막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실효는 20년입니다. 그리고 항상 실효는 다음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그 효력은 상실한다. 이런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효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건 실효라고 그랬어요. 우리 법에서는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근데 실효됐습니다라고 뭘 해야 돼요? 고시는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고시가 되면 다음날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효력이 상실되지만 실효됐음을 고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시 의무가 있어. 그럼 누가 고시해요? 이 결정 없었던 걸로 없어졌습니다라고 누가 고시해야 돼? 이걸 결정했던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죠? 국장이 결정했으면 국장. 그러나 시정 군수가 고시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수 청구 제도예요. 자,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잘 나오면 맞춰야 돼요, 틀려야 돼요? 맞추셔야죠. 그죠? 맞춰야죠. 맞을만 하잖아요. 그죠? 네, 맞출만 해요. 자, 그다음 밑에 꼼꼼 체크. 해제 공고 나왔죠? 좀 쉬었다 하자.